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 SK 대 수원 K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SK는 리그 4위입니다. SK는 얼마 전 끝난 동아시아 대회에서 인삼에 석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가드라는 극찬을 받은 김선영이 믿기 어려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최준용에 이어 최성원도 부상으로 빠진 공백이 컸습니다. 그래도 자밀 원희가 특유의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했고 리온 윌리엄스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수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수원 KT는 LG 원정에서 대패했습니다. KT는 LG 원정에서 완패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족저근막염 부상의 포인트 가드 정성우가 연속으로 빠졌기에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고 하윤기도 시즌 후반 다소 과부하에 걸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양홍석이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고전 중이기에 팀 특유의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정성우가 돌아올 수 있지만 첫 경기부터 맹활약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K의 승리를 봅니다. 최준용과 최성원 등 부상자들이 무리해서 출전하지 않겠지만 김선영과 원희가 홈에서 경기 내내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할 수 있습니다. KT는 존스의 외곽 비중이 높기에 하윤기가 골밑 수비를 전담하는데 원희의 묵직한 리머텍의 경기 분위기를 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 대 OK금융그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한전을 잡고 3위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3위를 두고 단두대 매치를 펼친 한전을 완파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떨어졌던 페이스를 완벽하게 회복한 아가메즈가 서브 4득점 포함 26득점을 폭발했고 나경복은 63%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진했던 45라운드와 달리 시즌 막바지에 갈수록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승빈이 안정적으로 공격수를 찾는 것도 팀에게는 큰 힘입니다. OK금융그룹은 본배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OK는 먼저 2세트를 따내고도 KB에 리버스 스윕 당하며 본배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고 이 경기를 승리했다면 3위와 격차를 줄이며 본배구 가능성이 높아졌을 텐데 이제는 전승과 함께 경쟁팀들의 패배를 봐야 합니다. 레오가 절정의 활약을 하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중앙의 득점 지원 부족으로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K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지만 KB전 패배의 충격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레오의 점유율을 올려 경기에 임하겠지만 국내 선수들의 낮은 공격 성공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경복과 송이채가 꾸준히 50% 이상의 성공률로 잘해주고 있고 흐름을 잡은 우리카드가 승리하고 3위를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KGC 인삼공사 대 IBK기업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삼은 주중 GS전에서 완패했습니다. 인삼은 승리하면 도로공사와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릴 수 있었던 GS전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달리는 등 시즌 막판 페이스가 대단했기에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는데 GS의 끈적한 수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3위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고 4위와의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커지는데 엘리자벳의 점유율을 올려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도로공사를 잡았습니다. 기업은행은 도로공사전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3위인 인삼과의 승점차가 7점인데 승점 3점 경기를 하면 4점까지 추격할 수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본배구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것입니다. 김희진의 수술 이탈에도 육서영의 경험치를 쌓으며 잘해주기에 아포짓 걱정을 덜었고 산타나와 표승주 쌍포가 건재합니다. 기업은행도 최근 승점을 쓸어담으며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후위 공격 옵션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산타나와 표승주 등 4번 자리에서 퀵오픈에 능한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데 정호영을 필두로 엘리자벳과 박은진, 한송이 등이 블로킹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삼이 승리하고 3위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기업은행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AC 밀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원정에서 패했지만 한 골차기에 홈에서 충분히 반등을 노릴만 합니다. 지난 주말 울버햄튼전에서 수차례 골대 불온에 울었지만 손흥민도 폼을 회복했고 케인과 쿨루셉스키의 전방 움직임도 기민합니다. 무엇보다 홈에서 강점이 확실한 팀입니다. 징계로 에릭 다이어가 빠지는 악재는 있지만 로메로와 랑글레 등 그의 공백을 메워줄 선수는 충분합니다. AC 밀란은 원정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8강 고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수비적인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습에 능한 하파엘 레아를 최전방에 둔 제로톱 운영이 유력한데 베나세로와 토날리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최종 수비 앞에서 두텁게 수비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C 밀란이 텐백성 수비 축구를 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해 보이고 비록 원정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 상으로는 상대에 전혀 밀리지 않았고 이 경기는 강점이 있는 홈경기입니다. 최근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중앙 미드필더 스키비, 호이비에르의 수비 지원 속에서 라인을 올린 공격적인 운영으로 찬스를 만들 것이고 케인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AC 밀란이 지난 주말 피오렌티나에 패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P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에서 승리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상대는 승리가 필요하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봐도 됩니다. 그러나 워낙 공격적인 팀컬러상 그런 소극적인 운영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터백과 풀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파바르의 결장은 있지만 칸셀로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마네의 복귀로 인해 코만과 그나브리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송격수들이 더 탄력을 받고 팀을 이끌 것입니다. 파리는 홈에서 열린 1차전을 패했기에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수비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메시 등 세계 최고의 공격진 외에도 베라티와 비티냐 등 중앙 미드필더들도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 중인 네이마르와 킴펜베르 공백이 있고 하키미가 개인 이슈로 빠진 점도 팀에는 타격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홈경기에서 라이벌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PSG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와 메시가 경기 내내 홈팀 수비에 부담을 주며 골을 노리겠지만 고레츠카와 킴미히 등 3선 미드필더들 외에도 우파메카노가 버틸 바이에른 뮌헨 수비를 넘어서긴 어렵고 외려 공격적으로 나서 수비 숫자가 적을 파리 상대로 뮌헨이 막강한 이선을 앞세워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